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졌지만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만 참석한 뒤 서울 방문을 연기한다 밝혔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사태라는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코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공장 재가동 시점인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차 브랜드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까지 올랐습니다. 9년 만에 한국차 전성기 시장 점유율 수준까지 올라선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기존 주식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BTS의 팬인 전 세계 아미들까지 청약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며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기업 공개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일단은 추석 연휴 3거래일을 쉬었죠. 3거래일 동안에 글로벌 증시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적으로 따지고 보면 분명히 플러스인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야간 선물이 미국 주기 또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이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간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현선물 시장 매수가 주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괜찮고요. 그동안에 쉬고 온 다음에 매물 소화 과정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평가인데 실제로는 어떨지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서 장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쉬고 온 것 같아요. 증시도 지금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이 시각 수급 주체별 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LG화학, 포스코, KB금융 등을 이제 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CJ인 그리고 KMW, 웹잼 등을 좀 순매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을 매수 상위 종목에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CS 베어링, 엔지캠 생명과학 등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한 이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수급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급도 괜찮고 지금 섹터 변경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좀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좀 빅 이벤트가 있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오늘 좀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이후에 미국의 이제 부양책이 좀 부양책 합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또 바이든의 그런 대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좀 관련주들이 오늘 재차 좀 시장에서 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의외로 잘 달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일 시장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추가 부양책이 좀 합의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계속 좀 개선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의 그 대선 기대감이 또 이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주들의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면 상위 종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금 IT 화재, 자동차 이러한 3분기 업황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좀 업종군과 또한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당분간 좀 반등 국면이 내일장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짧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브레시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달이 떴습니다. 예. 얼굴에 잘 먹고 잘 쉬어서 달이 떴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더니 얼굴에 네. 달뜬 것 같은 지금 화면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네,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일이 하루가 짧아요. 그리고 이슈들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슈 좀 저희가 볼까요? 이번 주도 4거래일이 이어지고요. 또 10월 9일 날은 한글날이다 보니까 또 휴장으로 또 연휴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번 주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중요한 어떤 지표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한국의 수출 동향입니다. 일단 수출 동향 잘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한때는 1, 2월 달에 올해 살짝 수출이 플러스권으로 진입하면서 기대감이 높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 타격을 입었었죠. 그러다가 이번 9월 달은 발표가 7.7% 플러스로 나오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특히 수출액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490억 달러, 특히 최근에 1년 동안 보여줬던 수출 동향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 열리겠고 자동차가 한 23%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이 잘 된 업종 섹터 쪽에 매수가 몰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그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우려감도 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들은 양호하다. 그리고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쪽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들이 높은 가운데 나오는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아쉬운 측면들은 조업 일수를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4% 감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플러스권은 도달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2.5일 정도 많은 조업 일수가 9월 달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G2라고 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모두 다 일단 확장세로 플러스권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고점에서 상승폭은 둘 다 모두 약간 둔화되는 기조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도 아직 코로나19 사태 꺾이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그를 반영할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하는 중국도 계속 확장세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로 봤었을 때는 하반기 지금 회복세가 가시화 들어오고 있는 한국 수출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향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세 번째로 미국 고용보고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이쪽을 보게 되면 실업률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이제 8%대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제 풀타임 고용자 수를 보게 되면 일단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저점에서는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실업률이 떨어지는 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부담이고요. 게다가 또 어떤 실업자와 즉
완전히 퍼머넌트 잡 루저스, 그러니까 즉 어떤 영구적인 잡을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고용의 질을 논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단순한 실업률보다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부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10월 5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가장 먼저는 빅히트 엔터 공모 관련된, 그러니까 즉 일반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끝나고 또 경쟁률이 얼마인지, 내일까지 해서 또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여주는지, 지금 또 영끌에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동향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쪽에 자금이 많이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상단부에 결정된 공모 가격 13만 5천 원대에서 일단 따상이죠. 따상 나오게 되면은 35만 원대도 훌쩍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청약일이 이어지고 10월 15일 날 상장이 되는데요. 일단 증권사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그나마 가장 많이 배정을 받은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여기서 한국투자증권이 또 이름을 올리긴 하는데요. IPO에 명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이쪽에 대해서 계속 그래도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밖에 또 오늘 미국의 9월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소매 판매와 서비스 PMI 지수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PMI 지수가 서비스업 쪽에서 그래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소매 판매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고점에서 또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매 판매가 계속 확장세로 나가기는 부담일 수도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이제 11월, 12월 이제 이어지고 있는 또 전통적인 미국의 소비 시즌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통적인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타격을 받는지 여부들도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10월 6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의 동향을 다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유동성이 그래도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가 선순환되고 그에 따라서 제조업과 경제가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금 동향을 딱 보게 되면 일단은 소비자 물가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유동성이 급증했던 폐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게 약간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느리다라는 부분들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는 것도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무역 수지와 또 8월 달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들 그렇게 질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감은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10월 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폼페이오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한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떤 대통령의 확진으로 인해서 일단 일본까지만 오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몽골은 이번 방한에서 빠진 상황에서 관련된 이슈는 좀 많이 제한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혹시나 북한과의 어떤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넘어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날 독일의 8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또 9월 달에서 급증했던 또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지켜보게 되면 일단 빠르게 좋아지는 지표 쪽은 아니지 않을까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0월 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또 한번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물론 약간 좀 후하게 쳐주는 경향이 있는 상황 쪽에서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년에 대한 변화, 특히 지금 내년에는 무조건 플러스 경제 성장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하죠. 요즘 같은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8월 국제수지 옵션 반기일, 특히 이날은 옵션 반기일 관련돼서 또 그 다음 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지도 단기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인데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장 시작하고 한 9시 반쯤 이후부터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과 상당히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함께 시장의 방향을 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방향은 거기서 찾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옵션 만기일 때도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중심의 동향들을 체크하면서 흐름들 체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9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또 발표될 예정인데 이번 주는 서비스업 지표들이 G2 모두 다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발표가 되는 상황들인데 중국은 고점에서 좀 더 꺾이는 모습들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되면 중국 홀로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9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할 예정인데 특히 경제 관련된 기대 심리 지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9월 달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대통령의 확진 같은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좀 심리적으로 윈추려드는 여러 가지 변화도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10월 9일은 한글날로 한국은 휴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연휴 모드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도 살얼음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 전략은 대표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시장의 주요 이슈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세 가지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대통령이 확진을 받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어질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또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대선 관련된 쪽에서 대선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즉 만약에 어떤 후보자와의 어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벌어져 있어서 거의 뭐 지금 대선을 가도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박빙의 승부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첨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더 만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구제안 관련돼서 의회의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만약에 계속 늦어지거나 지연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한번 조정의 폭을 키울 수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적어도 이번 주는 계속 변동성은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주도적인 섹터들이 살아있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또 모르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을 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질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단기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비중 확대가 맞겠다라는 전략인데 하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계좌의 타격을 덜 입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100% 주식보다는 한 적어도 90% 정도 주식을 가져가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을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추가적인 대응 측면에서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친환경 섹터 쪽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나 또 중국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빨간 셔츠의 사나이,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살이 한 4kg 정도 쪘습니다. 어디 안 가셨죠? 네, 네. 저도 어디를 안 갔더니 집에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 할 게 없더라고요. 예, 아이들 보고 네.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쪘어요, 둘 다. 예. 그만큼 이제 포트도 쫙 불어놔야 되는데 네. 오늘도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운영 원칙부터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원칙은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오늘 한 종목 공개가 돼요.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종목이 이번 주 중에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함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 말씀드리고 그 2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편입하는데 3시에 노란톡에서 직접 공개를 해드립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노란톡이고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지금 수익률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24.4%,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목표가 달성해서 빠져나간 종목들입니다. 이미 포트에서 빠져나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뭐 마찬가지로 나갔었고요. 프로텍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보셨던 종목들일 거예요. 한 번씩 다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제약, 뭐 오텍 모두 다 잘 달린 바 있죠. 레몬은 하루 만에 18%.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트도 하루 만에 12%고요. 진원생명과 써니전자 다 잘 갔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지금 플러스 간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간 종목들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본 뒤에 종목 상담을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지금 주셔도 좋고요. 문자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4종목 담겨 있어요. 네. 뭐 마이너스가 많게는 5% 정도, 적게는 뭐 플러스로 지금 전환된 종목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AS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저희 뭐 종목들 지난번에 이제 한국 증시 좀 출렁하면서 손절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급락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좀 해서 지금 끌고 왔고요. 유지랩 같은 경우는 지금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치료제 섹터인데 오늘 보면 이제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그 감염됐다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한 차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지랩 역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뭐 AS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추세대를 이제 벗겨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시면 16,000원대 20일 이평선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로 주가가 이제 이제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 쭉 이어서 전고점 18,500원 돌파할 가능성 높으니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한번 끌고 가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NH에는 제가 이제 전저점 부근인 7만 원, 7,800원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지금 하반기에 게임 3개가 출시 예정돼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3종목 이제 출시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시장을 이기지는 못하고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의 이제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세 전환이 가능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바로 전고점 부근이죠.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이대로 끌고 가는 전략 유지를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항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과 함께 비슷하게 가는 시총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최근에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미증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고 나서 잠깐 조정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확진으로 인해서 강하게 나왔지만 오늘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가 이제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보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맥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는데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도지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올선 위로 주가 올라타면서 지금 20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요 종목 역시 18,850원이죠. 1,850원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가볍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이 종목을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제 재료, 그러니까 자회사 두고 금호 HT하고 제약바이오 회사 비상장 회사죠. 거기가 이제 합병되는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진다면 다시 강하게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써니전자 대선 테마는 제가 하반기 필승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지금 몇 달째 중장기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안철수 테마 3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아마 안철수 시장은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는 2년짜리잖아요. 당선이 되더라도 아마 대권을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안철수 의원이랑 그렇게 좀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죠.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감에 대권 테마들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 부근에서의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도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굉장히 말라붙어 있고요. 내일 만약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준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 저항을 만들어 놓은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전고점 최근에 만들어진 5,100원대 부근 위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예전에 보면 한 5,700원대 그 갭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 갭을 메우러 가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권 테마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점에 잡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보유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4종목 A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편안하게 대권 종목들은 좀 싸게 잡으신 분들 전제인 거죠? 좀 네네. 가져가 봐도 좋겠다.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갑자기 급락 나면 어떻게 해요? 사야죠. 네. 역발상이네요. 네네. 던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분할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싸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부터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잘 어떤 종목 때문에 보냈습니다. 전화 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예, TV 켜놓고 반갑습니다. 계세요? 예, 잘 보냈습니다. 시청자님,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거나 TV를 꺼주세요, 일단. 예. 저희가 대답이 이렇게 2번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단 끄셨나요? 예.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중이신지 먼저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저희 쪽으로? 예, 솔부 레인 홀딩스요. 네, 얼마에 사셨? 15%에 네. 5만 원요. 15% 5만 원에. 한번 예. 이 위원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지주사로 이렇게 전환을 한 이후에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예.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죠? 예. 이 종목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으셨나요? 그건 잘 모르죠. 어느 정도 가면 될지, 지금 팔아야 될지, 오르지 않아요. 자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르도 안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일단 선생님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차트 기술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장 빠질 때 조정 나와갖고 저점 잡힌 자리 있잖아요. 42,200원 정도. 예. 요 가격대를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에서의 흐름이 아래로 흘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37,0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시잖아요. 예. 지금 5만
원, 딱 5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매수 가격 오면 정리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언제쯤 올까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크게 뭐 조정 나오지 않는다 하면요.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일주일, 2주 내로 좀 매수가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 선생님이라면 예.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면요. 예. 저는 손절 가격을 4,400원을 잡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얼마요? 44,000원. 44,000원요. 예, 44,000원을 살짝 이탈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2,250원이 마지노선인데 예.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또 손실폭이 또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 43,900원이나 800원 정도를 이탈 안 한다면 보유를 해볼 생각이고요. 예.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탈 안 하고 올라온다면 매수가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만 원에 그 매수가를 팔아야 되겠네요. 예, 그 정도에서 선생님 뭐 매도해야 수수료 되겠네. 정도는 예. 뭐 이렇게 좀 낸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도움 되셨나요? 예, 예, 많이 도움됐어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도-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려움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 HFR 44,300원의 비중 20%입니다. 5G 관련 종목이고 시세 엄청 났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HFR 같은 경우 이제 그 신고가 돌파를 하고 5G 관련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재료 뉴스들이 만들어졌었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버라이즌에서의 이제 8조짜리 수주를 하면서 굉장히 5G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시장 조정 받으면서 수렴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고점권에서의 수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아래로 방향을 잡아버리면서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하단이죠. 지금 이 종목의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제가 5G 관련주들은 말씀을 이제 드릴 때 내년도 실적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미국에서만 5G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이 360조 가량이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버라이즌 앞으로 이제 AT&T에서도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5G 관련 섹터들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인 한 45,000원 저는 요거 시간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래도 뭐 나는 손절이라는 마지노선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28,000원 부근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근이에요. 이 하단 부근을 이탈한다면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FR 듣고 왔고요. 문자 상담 또 이어갑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현대로템 16,550원의 비중은 60%.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종목이 수소 관련 요즘에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대로템이 이제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철도 관련 테마로 이제 잘 알려져 있던 그런 부분인데 신사업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수소 쪽으로 수소 스테이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시총이 1조 7천억짜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종목이지만 재료가 지금 괜찮다 보니까 좀 주가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 번씩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거 급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물릴 경우에는 빠져나오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급등이 나오기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저점 매수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박스권 내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봉 세워놓고 그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의
뭐 흔들림 계속 이어지면서 바닥을 잡고 그리고 상승하는 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일봉 크게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 약 한 2년 가량 하락 추세를 꾸준히 이렇게 만들어 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상승을 턴하기 전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부분 없고 회사도 뭐 재료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월봉상에서 25일선 저항선 위로 일단 주가가 안착하는 흐름 나오고 나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2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2만 원 위에 이제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 상승 추세 이어진다 하면요. 이 종목은 뭐 무난하게 3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대 로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자, 알테오젠 들어와 있어요. 20만 5천 원에 비중 30%. 조금 고점인 것 같긴 한데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알테오젠을 참 많이 고점에서 좀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기에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부근,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만 5천 원대, 그러니까 뭐 3만 원대 생각을 해도 거의 10배 가량 올랐거든요. 시총도 지금 5조 가량으로 굉장히 커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뭐 어떤 기업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부분, 수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적 가치는 이미 앞으로 성장할 것까지 다 땡겨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뭐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동안 이 종목이 박스권 횡보라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다가 이 추세를 이탈했어요. 지금 뭐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이탈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관점이고요.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이탈 안 하면 보유, 16만 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은 더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회사가 뭐 새로운 부분 파이프라인에서의 뭐 좋은 실적 이런 부분들 기대감 여기에 다 반영됐다 보시고요. 더 크게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수가 한 20만 원 정도 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현금 확보하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돈워 리포트로 들어와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종목을 공개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보군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후보군을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파워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이름 딱 들어보시면 뭐 보안 관련된 뭐 이런 그러네요. 시큐리티가 예. 딱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고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뭐 결제하시거나 하실 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랑 카카오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요번에 이제 뭐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안 관련주들,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거기에 보안 관련주들이 당연히 빠질 수가 없겠죠.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인터넷에 대한 보안, 온라인에 대한 보안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뉴딜 관련 보안 중요성 부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주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고 나서 우상향 흐름을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장기적인 이 박스권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강하게 한 번 더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넷인데요. 파워넷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답터 개발하고 이제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답터 뭐냐면 뭐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노트북 사용하시면 선 연결해 가지고 그 콘서트에 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굵직하게 생긴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를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해 갖고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수급 쏠리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서 주가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크게 오른 종목들은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선발주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후발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시세들이 팍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파워넷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태양광 인버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효율이 한 95에서 98% 정도 나오는 이제 고효율의 인버터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ESS라고 이제 우리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있죠. 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한 3년치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 파워넷도 그렇고 시총이 1,000억 미만이에요. 굉장히 소형주들인데 지금까지 제가 소형주들은 여러분들께 잘 소개를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는 한 이틀밖에 없었으니까 그 전주부터 해서 바닥권에 있는 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전주들 특히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주들은 굉장히 상폐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 철저히 하셔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형주들의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소형주들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수익률 게임에서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워넷 신사업으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랑 전장 사업에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뭐 그린 뉴딜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고 데이터 뉴딜로도 엮일 가능성 높고 실적 무난하게 괜찮은 회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 종목 들어봤는데 드림 시큐리티와 파워넷입니다. 이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선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3시에 노란톡방에서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는 방법 서울경제TV 이주영 혹은 QR코드 옆에 보이실 겁니다. 찍고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시장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요즘에 하는 얘기가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댓글은 많이 달라요. 이게 댓글 보는 거하고 조금 예. 기사하고 다른 게 현금 비중 높여라라는 얘기가 부쩍 많이 나와요, 요즘에. 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높이지 말고 지금이 사야 될 때다라고 거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걸 수도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생활을 하기 전에 예. 저도 그 개인 투자자였잖아요.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때 이제 TV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혹은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종목이 거의 끝물에 다다랐을 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에 대해서 뭐 현금 비중을 확대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거꾸로 가는 경향들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계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40%에서 50%를 어떤 시장이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다 하면 정말 종목들 대응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뭐 어떤 시장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금 비중을 항상 일정 맞추자.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응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다 하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패치인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주주 요건 강화되는 부분이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었고 연자제가 지금 그렇죠. 도입되는 민주당이 법안을 어떻게 좀 바꾸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좀.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좀 시장 증시에 항상 크게 작용을 했어요. 특히나 리스크예요, 연말 리스크.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컸고 대만의 사례를 한번 본다면 대만에서도 똑같은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폐지를 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이 대주주 요건 강화는 실효성에 솔직히 의문이 많이 붙는 정책이에요. 예. 왜냐하면 연말 전에 이제 다 팔아버리게 되면 증시 결국은 빠지죠. 예,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증시는 증시대로 빠지고 싸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는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놨다가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다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10월 달은 제 생각에 별로 좋았던 장이 기억이 별로 역대적으로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네네. 예. 그리고 한마디로 앞으로 무조건 나빠진다가 아니고 네네. 나빠질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 네네. 준비하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나쁠 건 그럴 없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하시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 잠시 예고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주연 전문위원 다시 한번 출연을 하고요.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하면서 종목 상담 꾸준히 이어갈 테니까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